서경님, 주원님 커플을 보면서 한쪽이 조금만 자존심을 버리면 쉽게 재회가 될 커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쪽이 자존심을 버리고 상대를 붙잡게 됐을 때 오히려 재회가 힘들어지거나 재회를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다시 헤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남녀가 자존심이 팽팽하게 싸운다는 것은 사귀는 동안 누구 하나가 져주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주도권이 막상막하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한쪽이 자존심을 버리고 상대를 붙잡게 되면 상대는 오, 역시 내가 강하게 나가니까 결국 백기를 드는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겠어. 하면서 나쁜 보상을 학습하게 됩니다. 재회를 하더라도 다시 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분은 1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로 주원님이 올해 31, 서경님이 32입니다. 처음에 주원님이 서경님께 먼저 인스타 DM을 보내면서 알게 되었고 서경님이 처음엔 약간 철벽을 치셨다고 해요. 그러나 점차 마음이 열리면서 사귀게 되었는데 두 분은 중간에 한번 헤어졌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2년을 만나고 5개월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7개월을 만났지만 또다시 헤어진 지 5개월이 된 상태에서 환승연애에 나오게 되셨는데요. 저는 항상 잘 만나던 커플이 이별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내가 만나는 동안에 매력 관리를 못해서 상대의 이성과 본능 중에 본능이 식은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를 너무도 사랑하지만 미래가 안 보여서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헤어지자고 말하는 쪽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 어떤 행동이나 습관 혹은 서로의 가치관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면 어차피 언젠간 헤어질 것 같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라고 생각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황적인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둘 중 한 명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정신적인 여유가 없거나 군대나 유학을 가는 것처럼 어떤 상황적인 악조건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런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 미안해, 내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이거예요. 그렇다면 서경님, 주원님은 어디에 속할까요? 2번,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미래가 안 보여서 헤어지는 경우에 속합니다. 서경님은 헤어질 때 주원님이 했던 말에 큰 상처를 받았고 주원님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올라서 재회를 망설이고 있어요. 평소에 싸울 때마다 항상 주원님께서 먼저 사과하고 잡았다고 나오는데요. 마지막 싸움에서 주원님께 서경아, 너 진짜 나쁘다. 너 이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서경님 입장에서는 와, 쟤는 지금껏 나한테 사과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항상 자기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했구나 하면서 배신감도 들고 크게 상처를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원님도 나름대로 억울한 점이 있었는데 싸움 당시에 자신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상처를 줬던 건 잘못했지만 그 말에 서경님이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고 그래도 항상 싸울 때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도 나한테 상처 준 적 있잖아. 나한테 실수한 적 있잖아. 서경이 네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그 말도 실수라고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그냥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해주면 안 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싸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자주 싸웠고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별도 했던 것일 텐데 그럼에도 두 분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나왔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서로 미울 때는 믿고 너무 안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서로 본능적으로 끌리는 마음은 매우 강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상대와 헤어지게 되면요.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밤에 너무 배가 고프고 치킨이나 라면이 눈앞에 있으면 참기가 어려운 것처럼 자꾸만 상대 생각이 나고 연락을 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다시 만난다 해도 똑같을 거 아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해가 될 걸 아는데 서로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마음이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설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 싸우거나 헤어지면서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경님이 헤어진 뒤에 주원님의 카톡을 차단한 이유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경님이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했고 헤어질 때마다 잡은 쪽은 항상 주원님이었다고 나오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주원님이 잡을 때마다 서경님은 항상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또 주원님한테 연락이 온다면 자기가 흔들릴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서경님은 주원님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전 만남 때도 서경님이 했던 말을 보면 주원님이 서경님께 환승연애에 나와준 이유에 대해서 묻자 서경님은 여기 나오면 확실히 뭔가 정리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미래가 안 보여서 헤어진 케이스에서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상대가 나와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는 하되 재회하고 싶은 마음은 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회하고 싶은 마음을 왜 숨겨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미래가 안 보여서 헤어진 케이스, 특히 싸우다가 헤어진 커플이라면 보통 연애 기간 동안 서로의 자존심 싸움이 팽팽했던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자존심이 팽팽하게 싸웠다는 거는 만나면서 누구 하나가 갑이고 을인 게 명확하지 않고 서로의 주도권이 거의 동등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쪽이 자존심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상대를 붙잡게 되면 상대는 역시 내가 강하게 나가니까 결국 100개를 드는구나. 앞으로도 쭉 강하게 나가야겠어. 하면서 나쁜 보상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헤어지지 않을 수야 있겠지만 항상 져주는 쪽은 늘 내가 져줘야만 그 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두려움과 무력감 속에서 서서히 마음이 병들게 돼요. 저는 주원님의 경우도 항상 서경님과 싸울 때마다 자기가 먼저 잡고 헤어지자고 할 때도 매일 잡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봅니다. 서경님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보상이 주어지는 쪽으로 행동 습관이 만들어지는 습성이 있어요. 가장 최근 화에서도 보면 서경님은 주원님이 지금 유정님과 쌍방이고 둘은 자신의 예상보다도 꽤나 굳건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자 주원님을 찾아가서 나도 이제 완전히 정리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정말 마음 정리를 할 거라면 속으로 그냥 혼자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주원님께 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주원님의 마음이 유정님께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고는 싶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 서경님께서 잡아왔던 주도권이 다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정리하겠다라는 식으로 미련이 없는 척, 불안하지 않은 척을 하는 겁니다. 사귀면서 주원님이 매일 잡아주고 먼저 사과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동안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이랑님, 서경님이 마음 정리하겠다는 말이 정말 진심일 수도 있잖아요. 서경님의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경님의 이 말이 진심이었다면 주원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마음 정리를 하겠다는 거냐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나도 다른 남자분한테 호감이 가는 상황이야 라거나 여기 와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다시 만나도 똑같겠다고 이젠 확신이 섰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다른 여자랑 쌍방인 것 같아서 너는 내가 너 선택 안 하면 바로 다른 여자 선택한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마음 정리를 하려는 이유를 상대 탓으로 돌린다면 이때 마음 정리를 하겠다는 말은 주원님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페이크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 서경님의 이 말이 페이크란 건 알았어. 서경님도 주원님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원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경님이 나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되 재회하고 싶은 마음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서경님에게도 어느 정도 반성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제가 주원님이라면 서경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의 말들이 서경이한테 그렇게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상처가 될 줄 몰랐어. 늘 내가 놓으면 끝날 관계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홧김에 한 말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여기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깨닫게 됐어.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싶어. 이 말을 속마음 문자를 보내는 시간에 전달하거나 쪽지를 쓸 수도 있고 밤에 따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내용은 변형되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서경님이 주원님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는 것입니다. 참고로 두 분은 2년이 넘는 장기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주원님께서 갑자기 앞으로 내가 변할게 라고 말한다 한들 서경님은 믿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신경의 변화가 생겼다는 부분을 넣어준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사건을 겪으면 변화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단을 넣어줌으로써 서경님으로 하여금 어쩌면 주원이가 변할 수 있을지도 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제가 쓴 문자 내용을 보고 아니, 이랑님, 먼저 사과하는 것 자체가 이번에도 그냥 주원님이 먼저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사과를 하면서 상대한테 재회를 하자고 매달린다면은 그건 지금까지랑 똑같이 서경님께 나쁜 보상을 주는 행동이 되지만 매달리지 않고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만 제대로 사과하는 행동은 오히려 주원님의 가치를 올리게 됩니다. 매력적이고 성격이 좋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과해야 될 상황에서는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고 사과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는 단호함을 유지할 줄 압니다. 다시 돌아와서 만약 서경님이 주원님께 아무 미련도 없다면 이 문자를 받고 나서 드디어 사과 받았네. 휴, 사과도 받았으니까 이젠 진짜 끝났다. 이러고 말겠지만 지금처럼 서경님도 주원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자를 받는 경우 서경님은 그래도 진심인가 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원님에 대해 어느 정도 재평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경님을 직접적으로 잡는 문장이 없기 때문에 서경님은 이 문자의 내용들을 곱씹을수록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긴 한데 붙잡지는 않네?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일 없게 한다고? 나한텐 상처 줘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더 잘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뭐가 마지막이라는 거지? 나에 대한 마음을 정리한다는 말인가? 나보다 유정이가 더 좋아졌나?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주원님께서 환상연애에 나와가지고 다른 여자분들이랑 아예 러브라인이 없고 서경님만 바라봤었다면 서경님이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주원님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잡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른 여자가 주원님께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서경님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냥 주원님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쨌든 주원님이 먼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서경님도 자존심을 계속 부릴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주원님께 사과를 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만약 서경님이 주원님께 대화를 요청하면서 사과를 해온다면 이때는 주원님께서 웃으면서 서경아, 그런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서경님께 좋은 보상을 줘야 합니다. 이쁜 행동을 했을 때는 상대에게 상을 주고 버릇없는 행동을 했을 때는 채찍을 때려줘야 상대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를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경님이 너무 자존심이 세고 합리화를 잘하는 성격이라면 주원님이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끝까지 잡았어야지 하면서 모든 잘못을 주원님께 떠넘기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웃어주면서 상을 줄 게 아니라 내가 준 상처는 내가 치유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사과했어. 그럼에도 이유를 불문하고 너를 잡아야 한다고 합리화한다면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채찍을 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경님은 그렇게 땡깡을 부릴 분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렇게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가 오간 뒤에 호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방송 중에 두 분이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 때가 오고 그때 또 싸우지만 않는다면 저는 두 분이 무난하게 재회까지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님과 주원님도 정말 잘 어울리지만 저는 이렇게도 사랑하는 커플이라면 다시 재회했을 때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는 잠재력도 큰 커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 분의 재회를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촬영은 다 끝났고 출연자분들은 결과를 다 맞이하셨겠지만 두 분의 재결합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